자, 안녕하세요. C# 프로그래밍 언어 1차 시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C# .NE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C# 프로그래밍이 .NET의 프레임워크 위에서 존재하는 위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렇죠, 그죠? 운영체제 위에 .NET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NET 프레임워크는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CLR, JIT 컴파일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JIT 컴파일러가 바로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미 컴파일 되어 있는 메타 코드를 바로 운영체제에서 작동이 가능하게끔 다시 한번 컴파일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었죠.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러한 .NET 프레임워크 위에서 이제 우리가 C#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코드를 개발하고 그것을 컴파일해서 MSIL 메타데이터로 변환이 되는 게 이제 변환이 되고 이 메타데이터가 .NET 프레임워크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의 독립적인 C# 프로그래밍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드 헬로 월드 코드를 작성한 후에 컴파일과 링크를 동시에 하는 빌딩을 우리가 했었고요. 그리고 실행은 이제 디버그를 통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버튼을 눌렀을 때 라벨에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류 확인 방법과 자동 완성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작성했던 코드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라벨에 있는 텍스트가 바뀌도록 하게끔 우리가 이벤트 처리기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벤트 처리기로 가기 위해서 버튼 1을 더블 클릭하면 돌아가죠, 그죠? 이렇게. 따라서 그 라벨 1이라는 객체, 즉 라벨이라는 이제 그 컨트롤의 텍스트를 바로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로 바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텍스트에 헬로 월드를 할당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되겠죠. 솔루션 빌드를 하고 솔루션 빌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도 되고요. 그렇죠? 또는 다시 빌드 할 때가 있습니다. 솔루션 다시 빌드를 눌러도 되고요. 빌딩을 한 후에 우리가 디버그에서 디버깅 시작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거나 또는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눌러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로 F5를 누르면 디버깅 시작이고 컨트롤 F5는 디버그 하지 않고 실행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디버깅을 할 때 뭔가 체크를 하고자 할 때 오류가 없는지 그럴 때 F5를 누르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빨리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 F5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 나왔죠. 자, 여기서 버튼 1을 클릭을 했더니 헬로 월드 1이 헬로 월드 느낌표가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 문법적으로 틀린 걸 작성할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텍스트인데 텍스트 T를 우리가 실수로 적지 못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실시간으로 여기 빨간 줄이 보입니다. 빨간 줄.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를 작성할 때도 이제 오타가 있거나 하면 빨간 줄로 안내를 하죠. 그것처럼 여기에 빨간 줄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빌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솔루션 빌드를 누르면 그전에는 성공이라고 됐는데 여기에 이제 출력 창에 오류 목록이 나옵니다. 오류 목록을 보면
라벨에는 tex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라벨 형식의 첫 번째 인수를 허용하는 액세스 가능한 확장 메서드 tex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tex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이제 요 라인에 있는 tex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t를 쳐주면은 이제 제대로 됐고 빨간 줄이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바로 디버깅 시작을 눌러도 자동으로 컴파일을 다시 해서 실행까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되죠. 자, 이렇고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안 했을 때 다시 우리가 라벨 1이라는 거, 라벨 1이라는 걸 치려고 라벨을 치면은 여기에 이제 라벨 1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라벨도 보이고요. 그리고 라벨 에딧 이벤트 아그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죠? 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오류를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라벨 1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라벨 1에 대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라벨 1이라는 객체고요. 객체의 속성, 멤버 변수를 접근하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죠. 더트를 찍으면 해당하는 메소드라든지 멤버 변수가 또 다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찾고 있는 게 텍스트라는 속성입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가 제일 위에 보이네요. 그죠? 텍스트를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헬로 월드를 이렇게 치주면 되겠죠. 만약에 세미콜론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네요. 그죠? 빨간색. 따라서 여기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이렇게 감시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라벨 1이냐라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폼 1 CS가 보이죠. 폼 1 CS를 여기 솔루션 탐색기라고 있는데 폼 1 CS를 클릭을 하면 이 폼이 보이고요. 그래피컬한 폼이 보입니다. 그 밑에 이제 form1.designer.cs가 보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코드가 보이는데요. 보면은 제일 위에서 보면 네임스페이스가 있죠.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윈도우즈 폼즈 앱 108. 여러분들은 이게 아마 다를 겁니다. 이제 이런 네임스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partial 클래스 form 1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artial이라는 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이제 클래스죠. 어쨌든 클래스 form 1이라는 클래스 안에 이제 private로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protected, override, void, dispose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속성이 있습니다. private systems.windows.forms.button이라는 클래스의 객체 버튼 1이 이미 자동으로 코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private로 system windows forms label이라는 클래스의 객체 라벨 1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객체 이름이 디폴트로 뭐가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라벨 1을 찾으려고 했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해주지 않으면 디폴트로 버튼을 만들었을 때는 버튼 1 또는 라벨을 만들었을 때는 라벨 1이라는 객체를 자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래스에 무슨 클래스죠? form1이라는 클래스에 라벨 1, 버튼 1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만든 거죠. 여기 도구상자에서 버튼을 가져오는 행위, 도구상자에서 라벨을 가져오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렇죠?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코딩이 되는 거죠. 이제 비주얼 C++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기능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건 이제 버튼 1
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벨 1에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벨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 처리기인 버튼 1 클릭이라는 함수에서 메소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메소드에서 라벨 1 객체의 속성인 텍스트를 헬로 월드로 어사이닝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류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 오류 확인 방법으로 출력창에 이제 출력창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객체의 이름의 자동 완성 기능, 그리고 그 객체의 속성에 대해서 자동 완성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차시의 두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마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래쪽에 이제 오른쪽 부분에 보면 두 개의 윈도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윈도우즈 탐색기, 그죠? 여기 form1 CS가 있고 소스 코드를 보기 위해서는 form1 designer.cs를 봤어야 됐습니다. 그죠? 자, form1.cs GUI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폼을 클릭한 상태에서 그 밑에 이제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속성이 있는데 폼을 클릭한 상태에서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속성이라 하면 이제 C++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속성이라 하면 이제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서 속성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orm1이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우리는 이 속성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name이 있고 accept 버튼, accessible description 등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보입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속성들의 값들을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쭉 보면 이제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의 값을 보니까 form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의 form1. 자,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왼쪽에 타이틀 바에 form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텍스트, 즉 form1의 속성 중에 하나인 텍스트란이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바꿈으로써 예를 들어서 form1을 medical로 바꾸게 되면 이제 여기 타이틀 바가 이제 medical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타이틀 바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워낙 많아서 그죠?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 번씩 찾아가면서 바꿔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for color가 있네요. for color라면은 for color를 바꿔볼까요? for color는 아마 텍스트 컬러일 거고요. 폰트를 굴림이 아니라 뭐 다른 글자로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글자들이 이제 form1에 있는 글자들이 바뀌죠. 형태가. 그리고 백그라운드 백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백컬러를 앱 워크스페이스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우리가 여기 속성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form1에 대한 속성을 바꿔봤고요. 자, 그럼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속성을 보면 이 속성은 바로 버튼 클래스의 속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를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버튼에도 텍스트가 있죠. 이 텍스트는 이 버튼 위에 있는 이제 텍스트가 되겠죠. 이것을 KIT로 이름을 바꾸면 KIT로 바뀝니다. 또는 확인이라는 확인 버튼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들어서 이제 폰트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폰트에 들어가면 폰트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뭐 20으로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확인이라는 글자가 크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라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벨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폰트를 사이즈를 뭐 20으로 바꾸면 이렇게 라벨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제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헬로 월드라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폼1과 이 폼에 있는 이제 컨트롤들에 대한 속성들을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속성 창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